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 배의 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생의 지혜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성공과 직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강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와서 쿵 하고 부딪혔어요. 보니까 그 배가 텅 빈 배예요. 어떠세요? 화가 나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부딪혔네 하고 말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겠죠. 똑같은 충돌인데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배 안에 있는 누군가, 즉 우리의 자아, 아집, 그리고 욕심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핵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를 현대 리더십의 관점으로 가져온 것, 그게 바로 빈배의 지혜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혹시 약하다는 뜻으로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욕심과 자아를 비운 마음은요, 질투나 불안 같은 외부의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진짜 강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고요하게, 묵묵히 자신의 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자,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만약 우리 팀이 각자의 자아와 개인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배들의 집합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바로 가득 찬 마음이 가진 위험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정말 강력한 경고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 막강했던 진나라, 또 왕왕의 신나라가 왜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마음이 제각각 흩어져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은 정말 뛰어났을지 몰라도 단결이 없으니까 결국 그냥 뒤죽박죽 섞인 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원칙은 우리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파트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 혼자만의 이익, 내 실적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팀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지혜를 아주 재미있는 네 가지 우화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개구리와 쥐 이야기입니다. 쥐를 아주 미워하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강을 건너려는 쥐에게 다가가서 돕는 척하면서 서로의 다리를 끈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속셈은 쥐를 물속으로 끌어들여 익사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쥐를 발견하고 휙 낚아챕니다. 결국 끈에 묶여있던 개구리까지 함께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정말 명확하죠? 파트너를 해치려는 계획은 절대 성공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나 자신까지 함께 파멸로 이끄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번엔 사자와 들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낮잠을 자던 사자가 자기 몸 위를 지나간 작은 들쥐를 홧김에 꽉 잡았어요. 들쥐가 벌벌 떨면서 살려주시면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애원하죠. 사자는 니까 진 게 뭘 하면서 비웃으며 들쥐를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꼼짝없이 걸리고 말아요. 바로 그때 그 작은 들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물 밧줄을 다 갈가 끊어 사자를 구해줍니다. 이 우화가 우리 리더십에 주는 교훈이 정말 큽니다. 공생관계에서는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약해 보이는 작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가능성을 믿고 모두를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둘기와 개미 이야기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본 비둘기가 나뭇잎 하나를 똑 따서 물에 떨어뜨려 줍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 덕분에 목숨을 구했죠. 그리고 얼마 후 사냥꾼이 비둘기를 향해 활을 겨는 걸 본 바로 그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힘껏 물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사냥꾼의 화살은 빗나갔고 비둘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움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 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일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푸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우화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손과 발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 하는 일도 없이 맨날 먹기만 하잖아. 우리만 죽어라 고생하고. 그래서 손과 발은 입에게 음식을 주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굶으니 결국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과 발을 포함한 몸 전체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 의존성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 조직 안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역할, 조용하거나 느려 보이는 구성원 단 한 명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 숨쉬어야만 우리라는 유기체 전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자, 지금까지 4가지 우화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남을 해치면 결국 나도 망한다. 약하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개선 없이 베푼 도움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생 리더십의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초유기체입니다. 개미집이나 벌집처럼 개개인이 모여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조직 말이죠. 각 부분이 전체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 팀은 비로소 진정한 초유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빈배가 되고 또 공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공생 리더가 되기 위한 길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는 것. 둘째, 내가 아는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때문에 라고 탓하는 마음, 그 비난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듣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 시골 의사는 낡은 보청기를 끼고 환자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해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경청이 지친 파트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을 나누는 건 팀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고 비난을 멈추는 건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죠. 이 3가지가 바로 공생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2가지 핵심 주제, 빈배의 지혜와 공생의 원칙을 하나로 엮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모든 지혜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텅 빈 배가 어떤 충돌에도 그저 평온하게 흘러가듯 육심과 자아를 비운 리더의 마음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진정한 성공을 향한 이 위대한 공생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비워내시겠습니까?